오늘의 책은 이머진 작가의 I Can입니다. 100페이지 미만으로 얇아요. 소설가의 첫 만남 시리즈 책으로 초등 고학년에서 중학교 청소년 도서로 넘어가는 징검다리 책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I Can 이 책은 단순한 로봇 이야기는 아니에요. AI와 인간이라는 주제를 향해 가도록 구성했습니다. 오늘은 I Can 활동지를 통해서 아이들이 사회 문제까지 생각하게 되는 독서 수업을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1번은 가볍게 시작합니다. 방향은 정해져 있어요. 이 책 어떻게 읽었나요? 별점으로 시작합니다. 별점은 간단하지만 중요해요. 아이들이 쉽게 입을 열고 책의 대화 속으로 들어가는 준비 과정이기 때문이죠. 자, 2번은 핵심 메시지를 정리합니다. 활동지에서 중요한 부분이에요. 질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이캔은 네모와 함께 살아가는 네모를 배경으로 합니다. 아이캔은 로봇과 함께 살아가는 미래의 세계를 배경으로 하죠. 이 세계에서는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로봇이 눈부시게 발전했어요. 그래서 인간과 로봇이 네모하는 세계입니다. 공존하긴 하는 세계입니다. 하지만 인간과 닮은 로봇에 대해서 어떤 감정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일단 로봇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간과 아주 흡사하게 만들어 놨어요. 하지만 인간과 닮은 로봇에 대한 혐오, 두려움, 차별 이런 마음들이 사회적으로 만연해서 생각을 하게 하는 책입니다. 책의 내용을 잘 이해했는지 기초 다지기 문제인데요. 사실 고학년은 사실 질문을 생략하기도 해요. 그런데 다양한 사건이 있거나 등장인물과 사건의 연결이 아주 견고한 이해를 필요로 하는 도서에서는 사실 질문을 통해서 이해를 잘 했는지 확인합니다. 자, 1번 보면요. 론은 어떤 사건을 겪었나요? 2번은 켄은 다른 로봇과 무엇이 다른가요? 3번은 론이 사고를 당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세 가지 질문은 다 단답형 질문은 아니에요. 사실을 확인하지만 이를 통해서 잘 이해를 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론은 어떤 사건을 겪었나요? 론은 교통사고로 하나뿐인 가족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본인도 두 다리를 잃게 되었죠. 사고 이후에 어려서부터 함께 지냈던 AI 로봇 켄과 둘이 남겨집니다. 자, 1번 질문과 이어서 그렇다면 켄은 다른 로봇과 무엇이 다른가요?를 답해 볼 수 있어요. 켄은 룬이 태어날 때 어머니의 친구한테 받은 선물이에요. 아주 오래돼서 현재 AI 로봇과 성능, 외관에서 차이가 큽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 함께 했기 때문에 룬의 가족으로 볼 수 있죠. 자, 룬이 사고를 당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질문의 답을 교통사고요. 차 사고를 당했어요. 라고 하면 미흡합니다. 룬의 어머니가 로봇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을 제정하려고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에 대한 반대 세력도 있고요. 이런 상황, 즉 로봇과 인간의 갈등에 희생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4번은 책 속의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읽고 내 생각을 정리하는 질문입니다. 여기서 사회 문제로 확장하고 수업이 깊어지게 되죠. 자, 4-1번을 보면요. 로봇의 수준은 눈부시게 발전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논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책 속에서. 사람들과 많은 걸 함께 할 수 있는 로봇을 더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들과 공포에 질려서 로봇을 밀어내고 로봇의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하는 이들이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건요. 나는 어느 쪽이야, 나는 이쪽이야 라고 해서 편을 가르는 수업을 하는 게 아니고 두 가지 다 장단점을 내가 생각해서 써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쪽에는 긍정적인 점이 뭐가 있을까? 그렇다면 반대로 우려되는 점은 무엇이 있을까라고 해서 두루두루 생각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그리고 4-2번은요, 질문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로봇과 일자리에 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신형 로봇이 쏟아져 나오면서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았지만 그만큼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었어요. 그럼에도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은 넘쳐났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외쳤어요. 먹고만 살면 인간인가? 우리는 일하고 싶다. 속에서 이렇게 캠페인을 벌입니다. 이렇게 논쟁을 벌입니다. 로봇이 일은 다 해주고 인간은 편하게 뭐 정부 지원금 이렇게 먹고 살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왜 사람들은 저렇게 내 생각을 한 줄 정리하고 그에 대한 이유를 좀 정확하게 써보겠습니다. 아이들의 대답은 참 다양했어요. 그런데 대표적인 답으로는 이제 두 가지로 좀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일단은 첫 번째는 돈이 부족하다. 예, 정부 지원금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돈을 나누어 주는 건데 행복해지려면 많은 돈이 필요하다. 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달라는
듣고 하는 거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사람은 먹고 사는 게 전부가 아니다. 일의 성취에 보람을 느껴야 한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저는 아이들에게 이런 좀 이야기를 해줬어요. 인간의 이제 5개의 욕구 피라미드가 있는데 가장 하위 욕구가 바로 생존과 관련된 욕구이다. 바로 먹고 사는 문제죠. 그리고 가장 상위의 개념이 바로 너희들이 지금 이야기한 자아 실현이다. 답을 너무 잘 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4-3번을 보면요. 룬의 어머니는 로봇 보호법 제정에 힘쓰고 있어요. 사고할 수 있는, 그러니까 생각할 수 있는 로봇은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자, 이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로봇 보호법에 대해서 나의 생각 한 줄 정리를 하고 그 이유를 이야기해보게 했습니다. 아이들이 대답이 좀 재미있었어요. 인간처럼 심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감정이 없고, 정신세계가 없기 때문에 기계일 뿐이다라는 거죠. 물론 학습을 해서 감정도 배우고 그 정신 상태도 좀 해석을 하지만 인간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면에 필요하다. 로봇 보호법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한 친구들은요. 사람에게 법이 필요한 것처럼 로봇이 사람과 아주 흡사하다. 똑같은 수준에까지 올랐으면 보호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그에 적당한 대우를 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여기서 친구들의 말을 반박하기도 했어요. 이렇게 권리를 보장해주면 언젠가는 인간을 지배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반대로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자신을 보호해주는 줄 알면 그에 상응한 더 일을 잘하는 대가를 주는 그런 로봇으로 더 발전할 것이다 라고 긍정적으로 전망한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이죠. 네, 이거는 존재에 대한 질문이에요. 클라이막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질문을 먼저 읽어볼게요. 사람들은 켄을 차별했지만 룬은 켄을 한 존재로 존중하고 관계를 맺었어요. 룬이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진심으로 걱정하고 돌봐주고 재활 훈련까지 책임지는 모습, 또 룬을 떠날 때 친구 소희에게 룬을 걱정하며 부탁하는 모습, 그리고 어머니와 켄은 아주 오랜 시간 추억을 공유하는 모습에서 기계인가? 인간인가? 헷갈리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이런 켄을 진정한 가족으로 생각해도 될까요? 그렇지 않으면 AI 로봇은 로봇일까요? 예, 나의 생각을 정리해서 쓰고 발표하는 것을 마무리했습니다. 아이들이 좀 반반 가리긴 했어요. 인간으로 생각하기는 부족함이 있지만 나의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는 있다라는 의견. 그리고 가족보다는 친구 정도로 받아들일 수 있다. 라는 의견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얘는 로봇은 로봇일 뿐이야 라고 말한 친구는 좀 소수였어요. 왜냐면 이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답이 있는 질문은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정리해서 써보면 됩니다. 자, 저의 독서 수업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책 읽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사회 문제를 확장하고 계속해서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써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수업은 사실 질문이 만들어내고 선생님이 적절하게 설명해주고 서포트해주는 데서 나올 수 있죠. 책 한 권 독서 수업, 생각이 깊어지는 질문, 글쓰기까지 연결하는 그 방법을 공개를 하고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수업에 바로 쓰고 싶으시다면 저에게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초등 중학년 도서예요. 화요일에 두꺼비로 돌아오겠습니다.